미국 내 중소업체들 중 44%나 석 달을 버틸 여유 자금도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파율과 치명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뮤 변이가 미 전역에서 발견되면서 새로운 관심 변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0월 중 상향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열린 일자리가 1,090만 개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나 구직자보다 200만 개 이상 많아 업계의 구인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전쟁 시절 남부연합군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의 마지막 남은 동상이 버지니아주에서도 철거돼 인종차별의 흔적이 131년 만에 지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의 근 절반인 44%나 3개월을 버틸 여유 자금도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재연되거나 소비가 크게 냉각돼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의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아 다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의 근 절반인 44%나 석 달을 버틸 캐시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셧다운이나 경제 급냉이 재발된다면 다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 중소업체 1,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는 석 달을 버틸 현금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은 절반을 넘는 51%가 석 달도 못 버틸 캐시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중소업체의 41%는 팬데믹 기간 중에 빚이 크게 늘어 빚더미 위에 올라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은 55%나 빚더미 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비상사태가 재발되었을 때 돈을 융통할 수 있다고 대답한 중소업체들은 단지 31%에 그쳤습니다. 흑인 소유 중소업체들 가운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은 팬데믹 기간 중 종업원들의 봉급을 2달 반치를 지급하면 업체 경비까지 융자받아 추후 탕감받을 수 있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지원을 받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적은 소형업체일수록 PPP 무상 지원금도 그리 크지 않아 벌써 지원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재발되고 경제마저 다시 흔들리고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PPP 프로그램이 사기 신청으로 500억 달러 이상 낭비된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이 보고 있어 금년간 다시 도입돼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델타 변이 기승에 따른 재감염 사태와 경제 타격을 조속히 강력 차단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맞춤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새로운 변이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뮤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보건당국은 뮤 변이가 당장의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뮤 변이는 미국 49개 주에서 발견됐고 아직 점유율은 1% 미만이지만 치명률과 백신 회피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파율과 치명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뮤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운 관심 변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뮤 변이의 세계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지만 42개국에 골고루 퍼져 있고 특히 발원지인 콜롬비아에선 점유율이 39%에 달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49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새로운 변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코로나19 지배종은 델타 변이라며 뮤 변이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 밝히고 있습니다. Well, yes, we certainly are aware of the mu variant. We're keeping a very close eye on it. It is really seen here, but it is not at all even close to being dominant. As you know, the Delta is more than 99% dominant.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뮤 변이도 앞서 우려나 관심종으로 지정된 다른 변이들처럼 기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뮤 변이가 특정 항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백신은 여전히 효과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보호책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If you get the level of antibody high enough, which boosters actually do, then you can feel pretty confident that you're going to be protected against virtually any variant. 워싱턴 포스트는 화이자 측이 현재 뮤 변이에 대해 연구 중이며
관련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도 순식간에 전체 우세종으로 변했듯이 뮤 변이도 델타 변이처럼 급속한 확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WHO는 여러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히 주시해야 할 변이를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나눠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4종이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 뮤까지 5종입니다. WHO 주간 보고서는 뮤 변이에 대해 베타 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면역력을 회피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또 어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개발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독감과 유사하게 변이와 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밝혔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턱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0월 중 상향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연방의회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로 이어지고 정부 지출과 이자 지불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큰 혼란과 신용도 추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에 10월 중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의 격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의회 상하원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국가부채 법정안으로 쓸 수 있는 재무부의 현금과 비상수단이 10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방의회가 그 이전에 한도 상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2년간 적용이 중지됐다가 8월 1일부터 중단 이전에 22조 달러부터 다시 시작해 그 기간 중 늘린 6조 5천억 달러를 더한 대략 28조 5천억 달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7월 말 현재 28조 4,300억 달러로 팬데믹 1년 만에 1조 9천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의회 예산국 CBO는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새로운 2020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첫 달인 10월 중에 법정 한도에 따른 재무부 현금과 비상수단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판단을 연방의회 지도부에 통보한 겁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10월 중에 재무부 현금과 비상수단이 완전 소진되기 전에 연방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국가 부도에 빠지면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빚을 내지 못해 모자라는 정부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지금까지는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격한 대립과 충돌을 벌이다가 막판에 전격 합의해 국가 부도 사태만은 피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3조 5천억 달러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독자 가결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공화당과의 격한 대립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는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초당적 이슈이므로 다른 사안과 연계해 가로막아 불필요한 경제 불안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 기승으로 미국의 감염 사태가 재확화돼 경제마저 흔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워싱턴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초래하지는 않고 서로 주고받기를 탐색하다가 막판에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린 일자리, 즉 잡 오프닝이 1,090만 개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는 그보다 200만 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여파로 열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취업자들은 대폭 늘지 않아 전반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 숫자가 7월 말 현재 1,090만 개로 더 늘어나 업계의 구인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는 7월 말 현재 1,090만 개로 6월에 1,018만 개보다 72만 개 대폭 늘어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고 있는 고용지표 중 하나인 잡 오프닝은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한 달 늦게 집계되지만 향후 고용지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7월의 잡 오프닝을 업종별로 보면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전달보다 13만 4천 개가 늘어난 182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활동에서도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적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어있는 일자리가 7월에만 1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채워야 하는 열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구직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말 당시 미국 내 실직자와 구직자들은 870만 명으로 빈 일자리 1,090만 개보다 220만 개나 적었습니다. 또한 7월의 일자리 증가 105만 개보다 열린 일자리 숫자가 10배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린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구직자나 취업자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업체들이 직원 구하기에 애를 먹는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의 잡 오프닝은 델타 변이의 여파가 모두 반영된 게 아니어서 앞으로 더욱 구인난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중 가장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7월에 105만 개에서 8월에는 23만 5천 개로 급속 냉각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팬데믹이 다시 악화되자 미 근로자들 가운데 560만 명은 다니던 직장이 영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 일할 수 없고 150만 명은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고용이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인 권력의 상징물이라는 비난을 받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사령관이었는데요. 래프 롤댐 주지사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열흘 만에 이 동상을 철거하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마지막 남은 동상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도 철거돼 131년 만에 인종차별의 흔적이 지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등을 고수하다가 북군에 패했던 남부연합군의 로버트 리 사령관의 동상이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리치몬드 중심부에 1890년 세워졌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6개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이자 백인 우월 파워의 상징이 131년 만에 내려진 겁니다. 오전 9시가 되기 직전 리치몬드 중심부에 남아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기마 동상이 기중기에 의해 하늘로 들려졌다가 서서히 하강해 트럭에 실림으로써 흔적 지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은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에 6개나 세워졌으나 지속적인 철거 작업과 마지막 법적 투쟁에서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판결로 완전 제거하는 철거 작업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젊은 시절 흑인 비하 행동으로 곤혹을 치렀던 백인 주지사 래프 롤댐 버지니아 주지사는 인종차별, 백인 우월 파워 과시의 상징으로 남았던 남부연합군 흔적 지우기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승인하자 래프 롤댐 버지니아 주지사는 로버트 리 장군의 마지막 남은 동상을 마침내 철거하겠다고 강조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리 장군 동상 철거를 놓고 버지니아는 물론 미 전역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법적 투쟁, 심지어 유혈 사태까지 겪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이던 2017년에는 동상 철거를 놓고 버지니아 대학이 있는 샬롯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차별 철폐론자들이 충돌했습니다. 이때 백인 우월주의자의 차량 돌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충돌을 부추겼다는 거센 논란을 샀습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 의해 질식사했을 때는 버지니아에서 또 하나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전격 철거돼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번 마지막 리 장관 동상 철거를 둘러싸고는 1년 이상의 법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